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재료, 중국 판매 부진 영향을 받은 몇몇 종목군들이 휘청거리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버블론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도 일부는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내용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막판에 밸류업 종목군들이 평소와 다른 어떤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거 차트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갈아타기. 우리 증시는 핵심은 제가 보기엔 재료보다는 수급이거든요. 특히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갈아타기가 언제 멈추느냐. 이게 외부 재료보다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 보면 1%대 하락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1.65%,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일부가 좀 크게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하락을 유발했던 종목들을 보면 우선 이제 애플이 오늘 3%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170달러까지 빠졌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하다. 그런데 이게 중국 전체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것도 없잖아 좀 있지만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화웨이가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그 화웨이한테 점유율을 좀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좀 향후에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고 또 테슬라도 주가가 제법 빠졌거든요.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두 개 재료가 있었죠. 우선 하루 전에 나왔던 중국의 출하량이 감소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AMD가 장중에 빠졌다가 이제 나중에 낙폭을 줄였는데, 그 AMD에 중국에 공급하는 중국 맞춤형의 칩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나중에 낙폭을 줄이고 AI 관련 주들은 오늘 뭐 엔비디아는 또 플러스가 나고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다라는 단어, 중국 판매 부진,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이거 빅테크의 버블이 깨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물을 좀 유발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 게 또 비트코인이 오늘 7%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빅테크와 비트코인 빠지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버블이 무너지나 보다 깨지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걱정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밀렸을 때 저점 매수 가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블론 계속 제기가 됐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JP모건은 버블이다. 골드만삭스는 펀더멘탈을 갖추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엇갈렸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되게 많이 제공이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는 거는 이거는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반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좀 비싼 주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 대비 좀 비싼데 이렇게 이제 고평가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전보다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거예요. 뭐 IT 버블 때 거의 30% 중반까지 가고 2001년도에 28%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아직 24%도 안 되기 때문에 증시 전체 버블로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혹시 빅테크 뭐 빅세븐 이런 종목이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빅10 종목들의 점유율이 또 영향력이 피크를 치고 나서도 증시는 결국 올라갔다.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평균 14.3%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다른 종목들이 견인을 하면서 증시는 방어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치열하게 버블론과 반박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 예를 들면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데 뭐 엔비디아는 버티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엇갈렸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빠졌다면은 증시 오늘 더 많이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론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들은 미국 공장제 주문 이제 마이너스 3.6% 예상보다 부진했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그렇다고 뭐 부진하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좀 지표도 주춤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국채 금리가 4.13%대까지 빠졌거든요. 이제 파월 의장의 증언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0.2%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은 나오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게
일단은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긴 한데 4.3으로 갈 거냐, 4.0대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증시 움직이는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온 게 KB금융이 오후 들어서 탄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종가로는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크게 이제 뒷부분까지 밀리면서 이제 종가가 저가로 끝난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쭉 밀리면서 이건 아예 그냥 오전부터 이제 고점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현대차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뒷부분에 좀 밀렸다. 종가가 거의 저가와 비슷하게 이제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밸류업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와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가 와해가 됐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얘네들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들도 여기서 밀리기 시작한다라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할 때 또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재차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또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된 것 같아서 어느 업종으로 좀 자금이 개인 투자들 자금이 좀 분산되는지 기관들의 자금이 분산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주요 업종에 제가 수급 동향을 쭉 한번 2월 7일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추이를 좀 봤거든요. 일반 전기전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신성델타테크도 여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인데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하다 어제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보시다시피 기관은 일관되게 쭉 팝니다. 예, 쭉 팔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물량을 받다가 어제 좀 매도를 했고 제약 업종도 좀 비슷하죠. 기관들은 쭉 팔고 외국인들은 그나마 좀 샀다 팔았다 하고 디지털 컨텐츠 게임주는 조금 매도가 우세한 거고요. 기타 서비스는 이게 알테오젠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서비스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은 좀 매매 규모가 좀 굵직하게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좀 꼽아봤는데 기타 서비스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일반 전기전자 기관들이 매수했다가 어제 조금 약해졌고 많이 좀 약해졌고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업종들의 어떤 수급 변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에서 일부 자금이 조금 와해가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어저께 막판에 밀렸던 밸류업 그리고 어제 초반부터 아예 밀렸던 반도체 이게 이제 주초에 시장을 쌍끌이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라도 좀 매수가 붙어줘야 되는 또는 뭐 제약이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하여튼 빅4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올라가줘야 시장이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특히 두 업종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재료가 나오면서 반도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플러스가 나고 AMD는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할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빅테크의 버블이 이제 좀 혹시 거기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영향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주 초반 이후에 그러니까 초반 이후에 이제 10시 반 정도 넘어가면 미증시 영향력에선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어떤 게 가져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저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좀 잘못하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런 흐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 선물은 3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3일 동안 뭐 매도해서 매수할 여력이 조금 갖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할 힘보다는 매도할 힘이 더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좀 차라리 이럴 때 어느 정도 소진돼주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선물 매도가 좀 소화가 돼주는 게 여기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기관 투자들의 코스닥 매도가 언제 진정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 오늘도 여전히 밸류업에 대해서 밸류업 종목 사러 가기 위해서 코스닥을 팔 거냐. 그러니까 이 구도가 여전히 시속 게임이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약 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오늘 미국에서도 그 제약 업종하고 일부 제약주하고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10시 반 이후 보통 11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추세를 새롭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업종별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파란색은 코스닥 지수고요. 다음에 빨간색은 상승 종목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초반 넘어가면서는 지수는 올라오는데 상승 종목수는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막판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막판에는 지수는 빠지는데 상승 종목수는 늘어났어요. 이걸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보면서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초반에 코스피가 쭉 빠지면 코스피는 과매도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R상. 그래서 조금 중성주 중에서 일부는 이제부터는 좀 매수해볼까 이런 어떤 심리가 약간씩 가동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에 어느 종목이 가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밸류업 이외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뭐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하지 않으면 추세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서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의 변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기존에 강했던 종목 이외에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후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